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이상훈입니다. 아주 젊으신 선생님 오셨습니다. 오늘 주제 뭔가요? 흔히 젊음을 이야기할 때 돌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질환에 있어서만큼은 젊다고 안심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젊어도 안심할 수 없는 치주병입니다. 그러면 우선 치주병이 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흔히 치아 뿌리를 덮고 있는 분홍색 점막을 잇몸 또는 치은이라고 부릅니다. 치은 아래쪽에는 치아를 고정하는 인대와 잇몸 뼈가 있는데 이렇게 치아를 지지하는 이 조직을 통틀어서 치주라고 부르죠. 그리고 치주에 생기는 병을 치주병이라고 하며 치은염과 치주염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치주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주병은 왜 생기는 거예요? 치주병의 주요 원인은 치태와 치석입니다. 치태는 세균이 치아 표면에 붙어서 만든 덩어리이며 치석은 이 치태가 딱딱하게 굳은 것인데요. 주로 양치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또 담배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흡연자는 미흡연자보다 치주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이외에도 비타민C가 심하게 부족하거나 당뇨병,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치주병이 발병할 위험이 크고요. 사춘기 청소년이나 임산부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질 때 염증이 생기며 치주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알고 싶어요. 치태와 치석에 세균이나 세균의 부산물이 치은과 만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치은염이 시작됩니다. 잇몸색이 변하면서 빨갛게 붓고 출혈이 발생하며 입냄새가 심해지기도 하죠. 구강의 위생 상태가 나쁘고 치은염이 자주 재발하면서 염증이 점막을 넘어 뼈까지 진행할 때 치주염이 되는데요. 잇몸에 고름이 잡히거나 치아를 고정하고 있는 뼈가 녹기도 합니다. 치아 뿌리가 드러나거나 치아가 흔들리고 밀려나기도 하죠. 그러다 결국 치아를 발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거 되게 흔한 것 같은데요. 저만 해도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거든요. 실제로 치주병의 환자 수는 지난 2021년 약 1,740만 명으로 그 전해인 2020년 약 1,637만 명에 비해 더욱 늘었고 매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하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면은 그냥 둬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닐까요? 그 치과 가는 것도 좀 무섭잖아요. 예. 물론 그래선 안 되죠. 그랬다간 구강 건강으로부터 정말 퇴장당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그렇구나. 말씀하신 대로 치주 질환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심하지 않고 진행과 정지를 반복하면서 내원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심한 통증과 함께 이가 흔들려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치료 시기를 이미 놓쳐서 결국 치아를 발거하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절대 가볍게 여겨서도 결코 방치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말로만 들어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꽤나 흔하게 봅니다. 제가 담당하던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오른쪽 위 치아가 아파서 식사를 못 하시겠다고 내원하셨습니다. 입안을 보고 나서 그러실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치주염이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어서 뼈에 붙어 있어야 될 치아가 잇몸 살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더라고요.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치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환자분도 얼마 전까지는 크게 증상이 없어서 병원에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렇게 치주병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치은에만 염증이 있는 초기에는 치과에서 스케일링, 즉 치석 제거술을 받고 꼼꼼히 양치하면서 치태를 제거하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진행된 치주병의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약물 복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잇몸에 고름이 차 있다면 배농이 필요하며 잇몸을 절개해서 염증 조직을 제거하거나 치은,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죠. 좀 심하면 치아를 발치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없어 결국 발치했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인공 치아를 수복하여
기능적, 심미적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는 치아가 빠지면 기능을 상실하며 점차 흡수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뼈가 흡수되면 임플란트 수복 시 뼈 이식부터 진행해야 해서 치료 과정과 시간이 길어집니다. 또 발치한 주변의 치아들이 치아가 없는 공간으로 움직이게 되어 주변 치아까지 치료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치아가 없으면 저작 기능이 감소하고 소화와 영양 공급에 영향을 주며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제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치주염에 대한 정체,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이상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